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 서초당협 비대위원장 안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일 박미 동지의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참석자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한 500명 정도 몰려있는데,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 오늘은 미세먼지가 엄청나죠. 네. 나오면서 보는데 늘 보이던 산이 건물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희뿌옇게 누렇게.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다 알 수 있죠. 해가 지금 역광으로 보이는데 저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관계없이 우리들은 오늘도 집회를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영희 동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참 앞에 쓴다는 게 제 과거가 자꾸 연상되고, 우리 박미 동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0년이 넘도록 이 차디찬 도를 위해서 현대자본과 기아자본에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은 끝을 볼 때까지 가야만 하고, 짓밟히고 서럽게 살아왔던 투쟁의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투쟁의 터널 속에서 저도 많은 좌절과 실망도 가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버텨서 삼성 개별 26년 만에 짓밟았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박미 동지가 어떤 투쟁의 신념을 가지고 이 싸움을 슬픔보다는 즐거움 속에서 기아자본과 맞서 싸울 때, 그런 강권 투쟁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깨어른 시간 동안 투쟁 현장에서 발을 담궜습니다만은, 보통 지는 싸움은 3년 안에 천막 쳤습니다. 3년 넘으면 50%, 60 넘으면 70%, 10년 넘으면 100%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긴 싸움을 지금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저도 삼성에서 노동조합 설립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들 많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가 크게 잘못 없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왜 겁을 먹냐고. 정의는 살아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권력보다도 더 센 이 자본 권력,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라 미친 개새끼들만도 못하는 천박한 자본의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자본이라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억울하고 분한 싸움에 이 천박한 현대 자본의 권력에 맞서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전혀 준비 안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한테 미리 제가 제 마음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철탑에서 삼성과 협의가 오고 갈 때 정말 내려가서 두 번 다시 법원에 가지 말고 경찰서 가지 말고 마이크 잡지 말자, 그리고 남은 세상 젖빠지게 놀다가 뒤지자 했는데, 또 이렇게 저를 또 마이크를 잡게 만드네요. 네네, 다시 마이크 잡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감회가 새롭기보다는 참 우리 박미 동지 앞에서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겨울 추보다 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이크를 안 잡고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마음이 반반이 있었겠죠? 다시는 안 잡으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에 투쟁할 때는 글쎄요, 그때는 이제 나이도 젊었었고, 지금 나이가 이제 60, 곧 70이 돼가는데, 40대, 50대 투쟁할 때는 저 사회자가 왜 나를 안 쳐다보나, 왜 마이크를 안 주지? 기다리고 너가 마이크를 못 잡으면 조바심해서 우리 동지들에게 내 가슴속에 한을 다 풀어내고 싶은데 왜 기회를 주지 않지? 약간의 원망도 했는데, 너무 이제 어린 세월에 지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마치 내 스스로 언어의 쓰레기를 내 몸속에서 배출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요즘은 이 마이크 잡는 게 그리 신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발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꾸 철탑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건강을 다 포기하고 우리 박미동도 있지만 사실상 그 올라갈 때도 준비할 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래도 박미동지가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발 다 하겠다 밑에서 그래 우리 박미동지가 해준다 하니 일단은 올라가서 단식 투쟁을 하면은 단식 투쟁을 하다 한 10월 정도 되면은 아무리 지도권 상승 잡으려 하더라도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세계 우리 한국 사회에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 집단의 중앙 골목에 설마 철탑에다가 올해도록 놔두겠나 15일이면 끝내니 걱정들 말아라 하고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한 달 넘게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좀 망설였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가장 먼저 18일 단식 투쟁하다가 교도소로 바로 끌려갔고, 두 번째는 48일 단식 투쟁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48일 중에 있었는데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민주노총이 앞장설 테니 단식 당장 중단해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삼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짓고 단식을 풀라겠는데 또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네들의 김용인 문제까지 삼성의 문제를 따안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만의 어떤 투쟁의 힘보다는 그래도 신임 민주노총이 들어섰으니 쉽게 되겠구나 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원 고향에 내려갔다가 경찰에 끌려가지고 예령돼서 또 영등포 경찰서로 잡혀왔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48일 투식 단식 투쟁하고 복식을 해야 되는데 복식할 시간조차도 안 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민주노총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몰라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척박한 환경들이 삼성과 맞짱 뜰 수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나 아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철탑 위에 올라가서 살상 건강상의 문제가 저 역시도 좀 약간 두려웠죠. 왜냐하면 살아서 내려가게 되면은 근육 손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러 의사들 올라와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막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 고생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견뎌서 내려왔습니다. 또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야 철탑보다 그 인간이 뚝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틀려요. 내려올 때는 철탑보다는 그래도 땅을 밟는다는 게 너무 제게 큰 힘이었고 그리고 좀 쉬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막 손에 터져가고 그때 아마 제가 좀 정신과 치료도 받고 물리적인 치료도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먼저를 해서 투쟁에 나오셨더라면은 좀 지금보다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의 후회를 해보고 이제 또 뭐 이것도 팔자인 것 같아요. 어떤 제 의지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신의 스토리에 의해서 제 인생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착각도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끊임없이 하여튼 운동도 하고 좀 말이 맞나요?
네,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근황을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와, 근황이 지금 그 투쟁에서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연대기를 읊어주고 계신데, 와,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노동당 활동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원장 이 얘기를 들으니 아 정말 옛날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그 김용호 동지의 투쟁이 10년은 넘었죠. 20년 총 30년이. 아 30년이요? 한 번 처음 해고됐다가 3년 투쟁하고 한국 사회,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러시아로 또 쫓겨갔어요. 복직을 시키는데 비서실에서 삼성 계열사 36개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똑같아. 이만재 씨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보는 이만재나 삼성이 보는 김용이나 똑같은 동급일 것 같아. 좀 더 높아, 더 자기가. 네, 36개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김용이 우리 회사에 계열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 사장들 다 그랬대요. 옷 벗고 그냥 나가겠다고. 어차피 잘릴 거. 명예스럽게 나가겠다. 피고자 빨갱이 김용이가 들어와서 옷 벗고 나가는 것보다는 신사적으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무려 한 20일을 협상을 했어요. 나가냐 마냐 나가냐 마냐.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노동조합이 없었던 시절이군요. 그 30년 전이라는 건. 저 91년도 해고됐다가 94년도에 복직됐다가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러시아 딱 1년인데 원래 2년 하기로 했어요. 2년 하고 연장은 어느 누구의 관계도 없이 김용이 네가 판단해서 더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2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들어가서 딱 일주일 동안은 VIP 대우를 받았어. 지나고 나니까 슬슬 이 자본의 똥개들이 와가지고 물고 뜯고 합니다. 노조활동 그만해라! 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투쟁 조끼 입고 다닌다. 나는 내 정신부장을 이 옷으로서라도 커버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이동을 합니다. 결국 안 되니까 8개월 만에 간척으로 몰아요. 차다 말고 오라줄에 근데 술을 먹었죠. 인사과이더라고. 그게 내 실수였어요. 술 잔뜩 마시고 누워있는데 오라줄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밤 한 12시쯤 된 것 같아요. 아침 회사가 지금 나올 때까지 9시 동안 옛날에 시골에 돼지 젊은 사람들 모르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팔면은 이렇게 오라줄을 팔아가지고 저울을 답니다. 그 모양으로 한 9시간을 물론 누워있는 오라줄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제 바지에다 오줌도 싸고 차라리 또 죽자 해가지고 단식 도장하고 그랬더니 저기서 싱가포르로 또 5년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단식 들어갔죠. 15일 만에 삼성건설 부사장이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전 가족 자식들 다 유학시키고 집 사서 행복하게 노후생활 해줄 테니까 제발 그래라. 아니요, 가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못을 가져가서 건설 현장이니까 대목을 다 막았어요. 죽겠다 하니까 알았어, 한국에 가자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또 막상 출근하려고 하니까 경비실에서 잡습니다. 노조 포기 각서 써야 출입이 가능하대요. 못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가서 1년 동안 얼마나 개같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이 삼성 자본 새끼들. 제가 1년 살다 왔는데 거의 한 5, 6개월은 울었을 겁니다. 슬프고 슬퍼서. 저보다 5, 6살 애들은요 저한테 말 그냥 해요. 빨갱이 지나가십니까? 충성. 하여튼 참 힘든 세상. 31살에 34살 해고돼가지고 올해가 65이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불운한 노동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주 스펙타클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간의 경과에 대한 책을 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러시아에서 넘어와가지고 또다시 출국투쟁을 하면서 길지인가 책을 아주 그 기자와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숙식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말지는 말지 그 회사가 출판사가 문을 닫고 책 세 권을 보냈어요. 하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에 보내고 또 하나는 어딘가 보내고 지금 한 권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서화 관련 같은 경우는 저기 삼성의 또 해고 노동자가 책을 썼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출판사가 문을 닫고 회사에서 그때 첫 출판 15,000권인가 그걸 삼성중공업에서 싹 쓸어다가 참고에다가 집어넣었다. 삼성에서 책 쓰고 돈 버는데 남들은 그러는데 절대 돈 못 봅니다. 출판사가 그냥 문을 닫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쓰기는 했는데 출판사가 문을 닫았군요. 예, 책은 근데 세 권은 나왔어. 근데 그것도 삼성에서 다 싹쓸이 사가지고 책고에 넣고 기자의 양심상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얼마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신문에 좀 났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삼성공화국의 집행유예 5년. 제가 2020년 5월 28일 날 땅을 밟았고 5년 동안 삼성 관련해서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라 해서 제가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 반드시 터집니다. 5년 후에는 기대하십시오. 삼성의 노조 탄압, 무노조 삼성에 대한 정말로 상상 초월한 책이 나올 것이고 또 영화도 만드실 겁니다. 영화도요. 예, 저는 뭐 소설이나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도 나온다고요. 예, 앞으로 2년 남았네요. 25년이면?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거쳐 멀쩡하잖아요. 가장 먼저 제가 해고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행방문명이 되셨습니다. 한진중공업 박창수 여사. 참 처절했죠. 92년도에 노조 만들다가 나갔어요. 발언 수위를 좀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2년 있다가 제 아내가 또 경찰관에게 현직 경찰관에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저는 또 테러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정말 저는 자식에게요.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이 무너져 삼성에서 가려진 이 비참한 해고자 생활 노동자들이 있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내 목숨 대놓고 내가 배상해주마. 그런데 너무 싸늘했어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본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의 소모품밖에 저는 삼성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는 그냥 회사의 부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이만한 기대도 없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처음에 삼성 노조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가장 먼저 힘을 많이 받았던 게 미신문 정명국이 그때 우리 노동자 노조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습 지침서였습니다. 장명국 선생하고 지금 사장이지만 많은 지역 동지들하고 학습하면서 야간 학습하면서 삼성이 노조 만들겠다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다가 막상 되고 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완전 조졌는 것보다는 차라리 LG 해고자 그때는 하구노총이었는데 민주노총 건설한다고 9명이 무작위로 해고된 거예요. 그리고 이균아 씨라고 구속되다가 나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게 싸우는구나. 한국노총에서 얼마든지 배 터지게 편하게 의식을 정지시켜 놓고 그 노동조합비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1000분의 1도 안 되는 소집단이 양심이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민주노총 건설한다, 민주노총 건설한다 했을 때 정말 저는 그때 나는 더 많이 싸워야 되겠구나. 저렇게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내팽개치고 나와서 민주주의 건설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양심과 신념과 자각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아마 저도 더 빠르게 삼성의 노조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노조 만들려고 다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한국민주노총에서 창원 지역에 많이 공유되었어요. 마창노련 집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노조 없는 삼성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노조 만들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내가 이름은 아니지만 뭐 심상정 비서실까지 갔지만 보장하고 했지만 그때 참 많이 그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에 노조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들이, 소위 주동자들이 삼성의 회의에 다 넘어갔던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삼성 노조 많은데 앞장서는 주동자들 특히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저것들 몸까 벌려서 다 회사 떠나가더라. 해외에 나가더라. 이재학이라고 삼성 거제조선소 위원장, 이 개새끼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청산가루 들고 다녔어요. 노조 만들겠다고. 그래놓고 삼성물산으로 해외로 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잘 됐다고 하는데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조합 삼성의 노조 만들려고 하는 저희 동료들과 같이 마창년에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지금까지 삼성에서 노조 만들다가 회의되고 떠난 사람들 전철받지 않겠다. 나 김용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회유당하지 않겠다.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동지들 지켜봐라. 아마 제가 그래서 러시아 마치고 삼성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지금 그 노사협의 대표도 살아있고 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삼성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조금 함부로 못하죠. 10억 내밀었을 때 그때 아마 그때 내가 동지들한테 약속 안 했으면은 95년도에 10억 받고 아마 못 살았겠죠. 아마 정신 또라이가 돼가지고 양심을 팔아먹은 저런
형님 때 대리만 해도 그냥 얘기했는데, 아, 씨발, 그때 10억 받았더라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웃기지 마세요. 받고, 그렇게 받을 것 같았으면은 해고안시킨다 그러더라고. 정답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양심을 지켰던 것 같고, 또 우리, 참, 제가 노동운동판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허유부 부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자본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저를 짓밟은지 아십니까? 거기다 동지들까지 저들 의심의 눈초리로 참 보고 있는다는 생각했을 때 참 많이 속상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치유됐습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가 이겼지 않냐? 과거의 어떤 비판과 모욕과 거짓이 왜곡되고 판을 쳤어도 다 닦아내고 잊어버려라. 맞는 것 같아요. 과거 물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경쟁률이 사실의 그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로 지금 준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로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중앙일보 나왔을 때 중재안 받아들여가지고 했는데 누가 신문 다시 찾아봅니까? 김영희가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한 번요 언론에서 딱 기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 동지 평소랑 다르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과격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개새끼 소새끼 욕도 하고 그런데 그럴만하네요. 그럴만하네요.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30년의 투쟁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는데 박미희 동지 이제 11년째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미희 동지의 11년 투쟁에 대해서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저 응원하기에는 저도 하루하루가 그냥 내일이면 끝이 나겠지. 그러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이겨내지 않았나. 우리 박미희 동지도 볼 때마다 항상 저 웃음 끼는 얼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올까. 저보다도 또 강한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를 쇠빨 낸다고 그러잖아요. 저보다 10배, 100배 더 내공이 이제 쌓인 것 같고, 또 박미희 동지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싸우는 데는 가장 큰 강한 울타리가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거든요. 화합을판에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또 많은 동지들 사회단체에서 집중하고 연대 고리를 이어간다 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할 투쟁!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동지였습니다. 김영희 동지와 말씀 나누는 사이에 저한테는 천국 엄마와 같은 분이 한 분 오셨네요. 노동당 당대표 나도원 동지께서 좀 전에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허영구 대표님 힘찬 연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후 3시에 우리 박미희 동지하고 확대된 공영 대표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투쟁을 좀 해야 되는데 회의하고 박미희 동지 먼저 집회 때문에 가시고 그렇게 다른 일정에서 골든 공연을 해줬습니다. 우리 김영희 동지 상상 투쟁에 대해서 절절한 이야기를 다시 또 듣게 됩니다. 제가 민주총 창립하고 최초로 민주를 처음 듣다 삼성에 민주를 듣다 돕겠다 그래가지고
문호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삼성에서 뭐 서울에 대한 단합 중단하라 그래서 공문을 들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대문 쪽에 있었죠. 근데 그때 노무담당 이사가 이제 나왔어요. 문호총 집회를 갔을 때. 그리고 이런 일감도 전달하고 그러고 이제 얼마 이후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나마치 복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좋은 날이었는데 그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찰이 남대문 경찰들이 막 그냥 해산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그냥 했죠.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연예인을 하는 거예요. 다 연예인들 남대문 경찰서니까 유치장에 다 들어갔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담당 그 실장이 그 옛날에 기자회견도 집회신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집회신고를 했는데 날짜를 잘못하고 그날 예를 들면 수요일인데 이제 목요일날로 잘못 신고를 한 거다. 우리는 이제 그 실장이 수요일날 신고됐다 그러니까 가서 기자회견 했는데 불법체불로 현행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서를 이제 강북경찰서로 넘어가고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북부지는 적결 심판 재판 들어가는 거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물론 뭐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이 제대로 안 됐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역시 삼성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어목했던 시절이죠. 삼성 제고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김영희 동지가 민주당을 만드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랐고,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제고 안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이 험난했을 거다. 그때 민주총이 그래도 창립하고 뭐 모기도 총파했다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총 임원과 지도부가 싸그리 연행이 돼가지고 경찰서 비밀에 가서 임방을 하고 재판까지 판사 앞에서 왜 불법 집회를 했냐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때 같은 여기 다 연행이 되죠. 이 정도 같은 이런 데서 한다는 무슨 연행. 여하튼 김영희 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에 어제 뭐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까 정의선이 이제 윤석열 지지율도 좀 높여주고 또 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정책금융 지원도 받고 규제 완화도 좀 하고 또 요즘 뭐 산업단지 삼성 현대학교 없이 마구잡이 국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 65년 땅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32% 땅이 줄었어요. 경지 면적 농가밭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지금 뭐 이 반도체나 자동차 팔아가지고 식량을 수입해 오니까 뭔가 우리 식량이 안전한 줄 알지만 우리 곡물 작업도가 19%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기후위기가 오고 정말 곡물이 식량 무기화가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리 한 끼 먹기가 지금 쌀이나 먹어가지고 뭐 쌀값 올려주느니 많으니 지금 양국관리법 가지고 여야안이 난리가 났는데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 쌀이 남아있는 게 더 좋은 거지.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거 남았다고 뭐 쌀값 안 올려주네 올려주네 여야안에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제 정의선이 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앞으로 8년 동안 24조를 투자해. 이게 재벌들은 말만 하면 몇십조 투자한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때뿐이야. 그 투자하고 일자리는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만들고 뭐 예전에는 정경련에서 발표할 때는 보통 5년 뭐 투자하고 일자리 300만 개 만든다. 500만 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만드는 것도 너무 뻥튀기고 거짓말이지만 있는 노동자 해고 안 시켜만 해도 그것만으로 다행인데 있는 노동자들 해고시키잖아요. 그래서 정의선이 이제 현대차 회장, 기아차 사장, 모비스 사장 해가지고 세 군데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24조를 8년간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만들어서 국내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수출해가지고 경제 성장률도 좀 높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높여주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뭐 수도 없이 정의선에게 우리 박미동지 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년, 곧 10년입니다. 5월 30일 해고 되셨죠. 통보 받으셨어요. 다음 달 말일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우리가 10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투쟁을 찍었는데 우리가 10년을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우리가 다시 투쟁을 조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직 위원장들 다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이 공대회가 있는데 공대회에 확대하는 공대에 들어와 달라. 근데 민주당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까지 12명인가 그런데 7명이 민주당으로 다 가버려가지고 연락할 게가 별로 없더라고요. 6명이 가고 1명은 뭐 그 중도 사퇴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사람 빼고 6명이 가버리고 4분이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4분한테 전화했죠. 뭐 다 바쁘시고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름 쓰겠다는 거야. 정의선이한테 박민주 해결해달라. 해결해라. 공문 보내고 압박할 테니까 못 오시면 내가 대신 집회 결합하고 하니까 하여튼 이름 쓰는 거 허용해라. 그래서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뭐 나돈 노영호 대표님도 동의하셨고 녹색당 대표님도 동의하셨고 또 민영 수석부장 했던 사건 대표장 했던 누구든지 이번에 박미동이 10년 안에 이거 원직 복지가 명예회복하는 거 여기 힘을 못해달라.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기자회견도 하고 교선 요청도 하고 압박도 하고 우리 조선아 동지가 이제 호주에서 영어로 엄청나게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도 이게 밝혀가지고 우리 현대차 재벌 압박해서 박미동지 명예회복 원직복직 가정으로 직장으로 부산으로 돌려보냅시다. 한영구 동지는 요새 그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걸 봤어요. 그 한 20년 정도 된 건가요? 17년. 네. 그때 그 민주노총의 언론 감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미남이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는 거의 연예인 빡치도록 멋지게 생겨서 외모 평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리는 바로도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노조들 단위의 공대위 합류 요청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반응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 아까 김영희 동지도 제가 오늘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민주운동 과정에서 많이 떠났고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사람은 말이 아닌데 이 투쟁에 요청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고 양심을 지키는 몇 분의 그런 언론 또 동지들이 이 투쟁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힘이 많이 됐다. 네네. 아마 그분들께서 이제 CR이 되어서 점점 더 연대와 조직이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구 대표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김만지 동지 앞으로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왜냐면 허영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가 말 그대로 대통령놀이 하는 거고 현대기아사에서 지지율이 20% 조금 넘다 보니까 그거 한번 말해보자고 의생하고 와서 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2박 3일 화성공단 선전전 투쟁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갔어요.
물론 뭐 마음껏 외치기는 했습니다만 뭐 결국 우리 여기 강아지들이 저희를 다 한 곳으로 감금시켜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감금돼 있었고, 오늘 유흥부에 고발했고 아마 내일 녹음돼서 조사 나올 거고, 저희 그 비디오 다 촬영해 놔서 아마 진행은 될 텐데, 근데 뭐 그게 저 새끼들 과연 법대로 할런지, 뭐 말은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무법주의자 대통령 놀이자 뭐 이 정도, 윤석열 이 정도 평가합니다. 뭐 한 1년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했고 법치주의라고 하니 법치주의인가 했더니 법치주의를 좀 거꾸로 배웠나봐요. 아마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다. 아마 왕조 시대에 있었던 법을 가지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한 짓을 보니 거의 그 수준. 그래서 이제 의선이 같은 경우도, 정의선이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뻥을 좀 쳐가면서 아마 탄압을 계속하지 않겠나. 뭐 아까 현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은 24억 투자해서 이놈 늘리겠다. 아 이거 뻥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군이 발표해놓은 게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있는 인원의 40% 감축안 이미 통과된 안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 차차 정리돼 가고 있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뻥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하나에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전원하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많은 하청 또 많은 중고업들이 오늘 다 될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인원을 늘립니까? 말 그대로 감당하는 전기차 만들어서 최대 이익만 창출하고 나누지는 않겠다. 나누면 누구하고 나누냐? 권력자들, 언론, 재벌, 자기들끼리 나누겠다는 겁니다. 결코 국민이나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대통령 자신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모습 짓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군림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나는 이상한 게 이 재벌 새끼들이나 아니면 권력 가진 놈들, 언론이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은 잘못하면 사과를 해요. 윤석열이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사람이어서 저도 잘못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잘못하는 거 저희 동생들한테 있습니다. 저희 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지.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한 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입만 열면 잘못한 게 되게 많은데 이태원 참사 많은데 그렇습니다. 책임지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태원? 경찰들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 지휘하는 거 누굽니까? 경찰청장이죠. 경찰 지휘하는 거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누가 지휘합니까? 윤석열이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그 사과 한마디를 안 하고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무슨 개혁은 또 엄청 해요. 근데 저 겁나게 하네. 근데 욕하고 싶은데 지휘자들어서 안 합니다. 겁나게 하는데 무슨 뭐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 안 좋아지니까 교육부총리가 책임지고 집에 가시고, 이번에는 또 120세에서 줄긴 했습니다. 69시간 얘기치가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얘기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론이 안 좋으니까 60시간 이상은 하지 말아라. 아니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 정말 잘 뽑은 겁니까? 우리 국민 그래도 거의 50%는 안 넘겼습니다만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 지가 얘기한 걸 까먹고 또 지가 얘기했는데 60시간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하네? 다시 얘기하네? 어머나 그랬더니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그런 걸 한 적 없다고 해?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거꾸로 가도 대단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법치주의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뭐 믿을 것도 없고 그냥 뭐 아직 뭐 탄핵 요건 갖춘 건 없으니까 탄핵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이 알아서 하실 테고 뭐 저는 민주당이 아니어서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했고 법치주의라고 했다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냥 대통령이 하시다가 그냥 퇴진하세요. 무슨 대도 않는 개소리 맨날 입만 열면 의교참사, 입만 열면 교육참사, 입만 열면 노동참사.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망하자는 겁니까? 그냥 계세요. 그냥 우리 박근혜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고. 아니 경제 진짜 들어가면 안 되지. 경력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경제 수장하게 맡기세요. 경제 잘 돌아갑니다. 외교 전문가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내비 두세요. 외교 잘 돌아갑니다. 노동 문제 전문가들 어마어마합니다. 뭘 아는 척하고 있어. 아는 척은. 아니 그래서 윤석열 본인은 120시간 일을 해봤답니까? 저도 술 먹으면서 3박 4일 해봤습니다만 120시간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 과가 아닐까 싶은데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120시간 나 그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9시간도 그 발상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52시간도 많아가지고 줄이자는 한국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위 월급이 이제 40시간인데 이것도 줄이자고 얘기하는 마당에 도대체 머리에 들은 게 있는 건 한 건지 차라리 입 다물고 대통령 놀이 잘 하시다가 5년 마무리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요새 이제 조작 잘하고 있죠. 국정원 뭘 만났습니다.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때는 이때다 조작도 한번 해보자. 간첩단 사건 여기저기 막 터뜨립니다. 제주도 창원 심지어 민주노총까지. 저희 회사 저희 직원도 있습니다. 양기창 그 조합원 그 친구 그냥 좀 떠버리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간첩이면 여기 기아자동차 이 저기 책임선에 있는 정의선부터 다 구속해야 합니다. 왜? 아니 간첩이 30년 동안 완벽하게 기아자동차 그 멍청한 회사입니까? 나 이 새끼도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지금 그동안 30년 동안 국정원은 뭐 했습니까? 저희 회사의 국정원 정보과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 새끼들은 여태 회사 애들한테 돈만 받아먹고 지 할 일을 안 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조작? 저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조작한 거 대법 판결 무죄 판결 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그 조합원들이 그들이 겪을 고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 그것 갖고 지지율 한번 다져보자. 공안정 공모라서 또 공안정 공모라서 경제 다 틀어막겠다. 민주노총 우리 타켓 맞습니다. 건설회도 맞고 마무연대 맞고 결국 이제 하다하다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시킨 모양인데 그거의 쫄을 노동자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국민이 시민이 노동자가 서민이 농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놓으시다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뭐 어차피 뭐 특검 뭐 항의만이 둘이 알아서 하시는데 둘이 그냥 놀이 하시다 가세요. 영부인 놀이 대통령 놀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잘 살게 할 거고 외교 잘 나갑니다. 노동정책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거기다 오히려 계약하자고요. 그냥 내비두시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헛짓거리 하다가 그나마 있는 20% 지지율 바닥 내려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놀이하시 나가세요. 그리고 조작!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어쩜 그렇게 삼성이나 현대나 이 재벌들과 언론들이 조작하는 것만큼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한 조작 시작한 모양인데 그만하십시오. 그것에다가 정말 오랫동안 본인이 원하는 국민 곁에 계실 수 있어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것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노동자 이만재가 당신에게 대통령 권한 준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어떻습니까? 당신이 마치 왕이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 충실하게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대만도 못한 새끼 의사나, 너는 도대체 언제쯤 우리 방미 원상복귀 시킬 거냐? 너 요새 물 만났지? 윤석열이 때문에. 이 개 만도 못한 새끼, 아무리 네가 그 권력에 비를 못해서 그 지랄 해봐야 겨우 너는 10% 남짓한 주주일 뿐이야. 그 돌다가리 가지고 매번 여기저기 권력에 끌려다니면서,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네가 살겠지만 얻는 게 네가 뭐냐? 네 대가리에 털 빠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보여. 잔대가리 그만 굴리고 그냥 대주주로 그냥 살아. 그래야 한국 경제도 현대기아차 역시 올바로 전문 경영인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뭐 조삼모사라고 매번 주는 척 뻥치고 뒤에서 가져가고, 진짜 나는 내가 현대차 그룹의 종업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 너 때문에. 응? 아니 하다 못해 맨 여기저기 가서 뻥이나 치고 말이야. 네가 언제 인원 늘 생각이나 있어? 24조? 네 돈이야?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받았니? 그 정도 대가리 주면 안 되잖아. 그냥 주주로 남아. 그리고 너는 그냥 물러나고. 그러나 어쨌든 박미희 동지가 여기 있으니 우리 박미희 조합은 노동자 원직 복직시키고 깨끗하게 물러나면 아마 박수 받을 거야. 나는 그런 날 그래도 최소한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려고 기대해 보면서, 또 우리 공대위가 앞으로 더 활기차게 일해 주실 것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박미희 굳건하게 끝까지 투쟁할 수 있도록 저도 배고 되겠지만 같이 전진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목 아프신 거 맞아요? 몸 많이 아픕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수가 네. 막 목이 잠겨 있는데 무대에 올라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거는 있죠. 그죠? 예. 며칠 전에 윤석열이 왔다 갔죠? 네, 어저께 왔었어요. 어저께. 예. 그래서 그 앞에서 하루 종일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사과 좀 했으면 좋겠고, 사람인데 사과를 좀 해야죠. 제가 보기에 참 이게 사람이라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이상민이 경쟁 안 해도 좋은데 사과 정도는 해야지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난 참 이해하기 힘들어. 이 새끼들은 사과를 몰라. 윤석열이가 왕이야? 밑에 있는 새끼들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사과 좀 하십시오. 윤석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죠. 그것도 안 해야지 국가 잘 갈 것 같아. 이거가 이러다가 정말 외교적으로도 왕따 당하고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냥 말만 열면 사고네. 진짜 이거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전쟁 날지도 모르겠어. 뻑하면 난리인데 난리긴 뭘 난리니까 다 죽자는 얘기입니까? 지는 뭐 좋은 거 타고 미국으로 날라가겠지.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여튼 입만 열면 이거 사고인데, 야, 나 이거 진짜 우리 앞으로 4년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윤석열 씨가 입 다물면 4년 잘 갈 것 같긴 합니다만, 난 그러기를 윤석열 씨한테 부탁드립니다. 4년이나 남았군요. 아직 1년밖에 안 지났군요. 네, 맞습니다. 깝깝합니다. 깜깜하네요. 예.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하나만 딱 하고, 그죠? 박미희 동지 복직시키고, 그리고 물러나고.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저기서 칭찬받을 텐데, 의선이가. 야, 의선아, 내가 그 개보다 못한 새끼에서 그냥 사람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빨리 우리 박미희 동지
원상태로 복귀시켜. 그리고 나 해고시키는 거는 내가 감당할게.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박민희 동지 정말 부산 가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게 좀 그거 좀 해주라. 이제 10년이다 10년. 10년이면 니 대가리 많이 빠졌는데 더 빠져 임마. 앞으로 1년 더 지나면 임마. 아 이거 그만 좀 하자 그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보다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요. 정신 차릴까요 근데 이놈이? 이놈 정신 안 차리겠지요? 마음속 깊이 빌어보죠. 예, 그 빌어봅시다. 그리고 사실은 박민희 동지뿐만 아니라 이만재 동지도 계시고 뒤에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말고 우리 기아차에서 3분이 더 오셨습니다. 원래는 뭐 4분 같이 오신 우리 멤버들인데 우리 3분은 이제 우리 박찬호 동지. 우리 박찬호 동지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찬호 동지는 기아차 비정규직이었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 우리 조용표 동지, 그 다음에 우리 김진호 동지, 이분들 정말 투쟁 세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셨고 지금 현재 정규직 신분으로 있습니다. 투쟁 승리하는데 세 사람 참 많이 힘들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법원의 판결로 물론 의선이가 불법이다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만 결국 법원으로. 그런데 법원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더니 또 홀딱 빼가지고 강제로 조립라인에 배정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하여튼 현대기아차는 법원 말도 안 듣고 이 새끼들은 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일하는 새끼들이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있는 그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다 해줬습니다.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쑥 빼가지고 전부 다 라인에 집어넣었어. 거기서도 또 차별을 두네. 이 개 진짜 같은 새끼들. 아유 그래 지발 이거 아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다 병원을 쓰고 없고 병원 또 범질렀다고 또 깜빵 갈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근데 하여튼 저 동지들이 굉장히 투쟁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특히 몸집회여서 뭐 하다못해 우리 뭐 금속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비정규직 집회나 이런 데 나가서 몸집회로서 다 몸 망가지는 게 몸 망가지 잘 못합니다. 다 몸집회 다 공연하면서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축하드립니다. 네, 또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죠? 네, 저는 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똑같을 겁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법 앞에 다 평등했으면 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최소한 인간이라는 양심 아래 다 같이 살았으면, 그리고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의선유도 제 회장 되기 전까지는 아마 좋은 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아 소아리 공장에 왔었습니다. 근무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참 괜찮은 친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랬는데 이놈이 부회장 회장 되더니 거의 뭐 안면 몰수에다 뭐 인간성을 거의 잃나 봐요. 그 자리 가면 그 자리를 없애야 하나 회장 이런 자리를. 요새 얘를 직급을 다 바꾸더라고. 뭐 책임 매니저라고 그 회장 자리도 그냥 뭐 체어맨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그냥 뭐 좋네요. 회장을 아예 없애죠. 농축 뭐 이런 거로 바꾸든가 뭐 해야지 애들이 정신 차리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사람 사는 그러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을 위해서 사람이 노동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것만 좀 우리가 더 각인했으면.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기계한테 우리가 질 수도 있으나 기계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모든 시스템들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시스템을 위해서 사람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우선인 그러한 세상을 좀 다 공유했으면 재벌들도 그리고 사악한 언론들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재 동지의 멋진 연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 상태가 안 좋은 거가 무색하도록, 아주 우렁차고 힘찬, 연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내공의 힘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투쟁해오신 내공의 힘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희 동지 모시고 힘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날씨입니다. 세상에 맑은 하늘이 좀 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차기 날입니다. 그런데도 동지들께서 여기 매연 또 심하고 한데 또 참석해 주셔서 발언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허영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대책이 꾸려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5월 30일 날 해고된 지 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 집의 가장이 돈을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회사는 한 집의 가장을 해고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라.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요청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9월 중순까지만 기다려달라.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부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의 뜻이다. 이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9월 중순까지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라온 날이 10월 11일인데 그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설마 지가 지치다가 그만두겠지. 정말 나쁜 자본입니다. 나쁜 회사입니다. 올라와서 1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탄압 김용리 동지만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치사한 탄압 받고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 대책위가 꾸려지고 조순하 동지가 홍보를 맡고 정순교 동지 또 역할을 하고 물론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힘차게 회사를 대외적으로 압박하고 알리고 이 나쁜 저런 모습들을 세상에 더 넓게 알려가면서 이 투쟁을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더 힘차게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투쟁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을 기자회견도 할 겁니다. 호응해 주시고 이만재 동지 곧 해고될 거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이만재 동지께서 양재동에 진을 치면서 저하고 더욱더 또 힘차게 투쟁의 길을 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빨리 해고시켜 주십시오. 제 감사. 투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째 있어. 예. 빨리 해고시켜달라는, 예. 예. 네, 예, 박미애 동지의 결의에 찬 연설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음악 부탁드리고요. 차. 그만